예, 28번째 문장입니다. 정말 유명한 문장이에요.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조문도. 조는 아침이죠. 아침에 문, 듣다. 도를 듣다, 도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 저녁이에요. 저녁에 가히, 좋다. 이런 거 좋다. 뭐?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정도로 이 공자님이 중시하신 게 이렇게 도를 중시하신 거죠. 도를 중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 정말 유명한 문장인데, 근데 뭐 그만큼 듣기 힘든 거겠죠. 그죠? 공자님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수명을 다하고 가셨기 때문에 끝내 도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다. 자기가 원하는 도를 못 들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도를 듣고 싶다. 제대로 된 도를 알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인 8번째 문장입니다. 예, 논어 2인 9번째 문장입니다.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지어도 이치악이 악식자. 여기서 사는 그냥 선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신분이라는 게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왕 직계의 왕족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이 주나라 다음에 봉건제 나라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봉해진 제후가 있고요. 제후의 직계가 있겠죠. 제후가 있고 그 밑에 이 제후들도 나라를 쪼개서 준다고 했죠. 거기가 대부라고 했어요. 대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은 왕이라 불렀고, 그죠? 대부도 저끼리는 뭐 왕으로 불렀는데, 일단 대부가 있고요. 대부가 있고, 이 대부 밑에 이제 사예요, 선비.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 개념은 아니고 그 밑에 공부하는 사람이 사거든요, 사.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다 거의 다 사였죠. 사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 밑에는 이제 뭐 평민, 천민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습니다. 선비가 그냥 선비라고 하겠습니다. 선비가 지는 요거 지가 뜻지거든요. 뜻을 뒀다. 어디 뜻을 뒀냐면 도에 뜻을 둔 선비가 이거는 연결사예요. 연결사고 치는 부끄러울 치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뜻을 둔 선비가 부끄러워한다면 어떤 걸 부끄러워하느냐? 악이 이게 악할 악도 되고 나쁜 악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욕설할 오도 되는데 여기는 악으로 쓰였습니다. 의는 옷이죠. 나쁜 옷. 그 다음에 식이에요, 식. 나쁜 음식. 그러니까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면, 그러니까 선비가 도의 뜻을 둔 선비라는 사람이 나쁜 옷과 나쁜 식사를 부끄러워하는 자라면 아직은 이랬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족하지 않다. 뭐가 족하지 않다? 여는 더불어 함께 이런 거예요. 더불어 함께. 그 다음에 의는 지금 의에다가 음이 있어요. 의를 논한다. 의논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함께 의를 논하기에는 부족하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비들이 도를 얻으려 하고 도를 공부하는 선비라면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 사실은 이 말의 어떤 뜻은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죠? 도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어디든 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 그래서 선비가 도의 뜻을 두고도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면 아직 함께 의를 논하기는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고 이런 거 보면은 도는 고통스러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물질의 시대가 아니고 정신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의 시대니까 물질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춘추 시대는 목숨이 되게 가벼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춘추가 그냥 단순히 춘추 시대가 아니고 전쟁의 시대였거든요. 전쟁의 시대.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말씀드릴 때 일본식 사주, 주로 십성이라고 말하는 일본식 사주예요. 십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식 사주를 하는 사람인데, 이 일본식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은 뻑하면 사람이 죽고, 축만 해도 사람이 죽어요. 뻑하면 사람이 죽고, 뭐 뻑하면은 누가 바람나서 도망가고 뻑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인간이 그러니까 일생에 몇 번 할 수 없는 것들을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너무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겨우 사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던 시대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일본식 사주를 아부태산식 사주라고 하는데, 얘는 전쟁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온 나라하고 다 전쟁을 벌일 때 있던 사람이 아부태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부태산식 사주로는 죽어야 정상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나면 죽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본에 저때 일본이 그러니까 뭐 사무라이 아니라도 뭐 군인 이런 애들이 막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뻑하면 죽는 거예요. 뻑하면. 당신 남편 오늘 죽어 내일 죽어 하는 거지 뻑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대에는 그런 식의 사주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아부태산식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현대사회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게 춘추시대라는 게 이런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 편안하고 좋은 거를 취할 그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뻑하면 전쟁하고 뻑하면 나가서 죽어야 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도를 내가 득도를 하고 싶다, 도를 얻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노력을 했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하고 딱 뭐 맞닿는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신 이유는 도를 행할 사람을 좀 확대하시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도를 행할 사람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가 옷도 안 좋고 먹는 것도 안 좋게 먹는데 도를 논하고 있다면 누군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웃을 수도 있잖아요. 공자님 지금 이 도를 퍼뜨려 가지고 소광사회를 만들고 대동사회로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다니는데 무슨 도를 논할 것인가. 그죠? 그런데 공자님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도를 논한다면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거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먹고 입고 하는 사람도 충분히 도를 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넓게. 그러니까 공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죠? 그리고 이 현실을 빗대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먹기 힘든 시대에 도를 공부하고 도에 힘을 쓸 사람을 찾으려면, 그죠? 확대하려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품으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죠? 실제로 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우리가 도를 얻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봐야 되고 경험해봐야지 제대로 된 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도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들으면은 그냥 도를 얻으려면 뭐 나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나쁜 옷도 입을 수 있고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무력을 부리면 도를 못 얻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시대를 대입해 보면 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을 늘리려고 하면 나쁜 옷, 나쁜 음식을 먹는 사람들도, 당신들도 충분히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를 공부해라, 도를 위해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